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돈 낭독해 드릴게요. 돼지 돈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우리말로 하면 제목은 돼지가 되겠지요. 먼저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이효석님은 한국 단편문학의 전형적인 수작 메밀꽃 필 무렵을 쓰신 작가죠. 1907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습니다. 1928년 조선지광에 단편 도시와 유령이 발표됨으로써 동반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행진곡, 기우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동반 작가를 청산하고 구인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돈,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죠. 이 돈이나 수탉, 이런 향토색이 짙은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1934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수가 된 다음에는 산, 들, 이런 자연과의 교감을 수필적인 필체로 유려하게 묘사한 작품들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산과 들, 이 두 작품도 저희 채널에서 낭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936년 그 유명한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은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서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장미 병들다, 그리고 장편 화분 등을 계속 발표하면서 성 본능과 개방을 추구한 새로운 작품 경향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죠. 오늘 낭독해드릴 단편소설 돈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 작품은 1933년 조선문학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몇 년 후에는 일본어로도 번역이 돼서 일본 잡지에도 실리게 됩니다. 매우 향토색이 짙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시기는 푼푼히 모은 돈으로 양돼지 한 쌍을 길렀는데요. 하지만 순놈은 죽고 암놈만 살아남았습니다. 남은 암놈을 6달 동안 잘 키워서 심리가 넘는 종묘장에 끌고 갑니다. 거기서 시돼지에게 접을 붙이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용만 버리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달포쯤 지나서 다시 끌고 가서 접붙이기 시도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자기 돼지가 우람한 순놈의 공격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경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시기는 도망간 분이를 생각합니다. 지금은 버스 차장이 되었을지도 모를 분이를 찾아서 어디로라도 상관없이 가고 싶다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허나 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직접 낭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돈 감상하시죠. 옛 썩모롱이 버드나무까지 둥우리 위에 푸르둥둥한 하늘이 얕게 드리웠다. 토끼우리에서는 하얀 양토끼가 고슴도치 모양으로 까칠하게 웅크리고 있다. 능금나무 가지를 간들간들 흔들면서 벌판을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채 녹지 않은 눈 속에 덮인 종묘장 보리밭에 휩쓸려 도야지 우리에 모질게 부딪힌다. 우리 밖 내 귀의 말뚝안에 얼거매인 암도야지는 바람을 맞으면서 유난히 소리를 친다. 말뚝을 싸고 도는 종묘장 시도, 즉 종도는 시뻘건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말뚝의 뒤로 돌아 그 위에 덥석 앞다리를 걸었다. 시꺼먼 바위 밑에 눌린 자라 모양인 암도야지는 날카로운 비명을 울리며 전신을 요동한다. 미끄러진 시돛은 개걸덕거리며 다시 말뚝을 싸고 돈다. 앞뒤 우리에서 응하는 도야지들 고함에 오후에 종묘장하는 들썩한다. 반 시간이 넘어도 여의치 않았다.
둘러싸고 보던 사람들도 흥이 식어서 주춤주춤 움직인다. 여러 번째 말뚝 위에 덮쳤을 때에 육중한 힘이 말뚝에 와싹 무질러지면서 그 바람에 밑에 깔렸던 도야지는 말뚝의 테두리로 벗어져서 뛰어났다. 너무 어려서 안 되겠군. 종묘장 기수가 껄껄 웃는다. 황소 앞에 암탉 같으니 쟁그러워서 볼 수가 있나? 겁이 나서 달아나는데? 농부는 날쌔게 우리 옆을 돌아 뛰어가는 도야지 앞을 막았다. 달포 전에 한 번 왔다 갔지만 씨가 붙지 않아서 또 끌고 왔는데요. 시기는 겸연쩍어서 얼굴이 붉어졌다. 아무리 짐승이기로 저렇게 어리구야 씨가 붙을 수가 있나? 농부의 말에 시기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빌어먹을 놈의 짐승. 무안도 무안이려니와 귀찮게 구는 짐승에 시기는 화를 버럭 내면서 농부의 부축을 해 달아나는 도야지의 뒤를 쫓는다. 고무신이 진창에 빠지고 바지춤이 흘러내린다. 도야지의 허리를 메인 발을 붙들었을 때에 그는 홧김에 발을 뒤로 잡아놔꾸며 기운껏 매질을 한다. 어린 짐승은 바들바들 뛰면서 비명을 울린다. 농가 1년의 생명선, 좀 있으면 나올 제1기분 세금과 첫여름 감자가 나올 때까지의 가족의 양식에 예산 부담을 맡은 어린 짐승에 대한 측은한 뉘우침이 나중에는 필연코 나련마는 종묘장 사람들 숲에서의 무안을 못 이겨서 시기에 흔드는 매는 자연 가련한 짐승 위에 잦게 내렸다. 그만 갖다 매시오. 말뚝을 고쳐 튼튼히 바꿔 난 농부는 시기에게 손짓한다. 겁과 불안에 떨며 허둥거리는 짐승을 이번에는 한결 더 든든히 말뚝 안에 우겨놓고 나무대를 가로질러 배까지 떠받쳐 올려서 꼼짝 요동하지 못하게 탐탁하게 얼거댔다. 털몸을 근실근실 부딪히며 그의 곁을 감돌던 씨돛은 미처 시기의 손이 떨어지기도 전에 화차와두같이 말뚝 위를 엄습한다. 시뻘건 입이 욕심에 목맨 풀무같이 요란히 울린다. 깔린 암도야지는 목이 찢어져라 날카롭게 고함을 친다. 둘러선 좌중은 일제히 웃음소리를 멈추고 일시 농담조차 잊은 듯하였다. 문득 분이의 자태가 눈앞에 떠오른다. 시기는 말뚝에서 시선을 돌려 딴전을 보았다. 분이 국어 지금 어디가 있는고? 제2기분 세금은커녕 제1기분 세금조차 밀려오는 농가의 형편에 돼지보다 나은 부업은 없었다. 한 마리를 1년 동안 충실히 기르면 세금도 세금이려니와 잔돈푼의 가용돈은 훌륭히 우러나왔다. 이 돼지의 공용을 잘 아는 시기다. 푼푼히 모은 돈으로 마을 사람들의 본을 받아 종묘장에서 가재 낳은 양돼지 한 자웅을 사온 것이 지난 여름이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새까만 자웅을 시기는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가재 사왔을 무렵에는 우리에 넣기가 아까워서 그의 방 한 구석에 짚을 펴고 그 위에 재우기까지 하던 것이 젖이 그리워서인지 한 달도 못 돼서 순놈이 죽었다. 나머지 암놈을 시기는 애지중지하여 단 한 벌에 그의 밥그릇에 물을 받아 먹이기까지 하였다. 물도 먹지 않고 꿀꿀 앓을 때에는 그는 나무하러 가는 것도 그만두고 종일 짐승의 시중을 들었다. 6달을 기르니 겨우 암도야지 티가 났다. 달포 전에 시기는 첫 시험으로 10리가 넘는 읍내 종묘장까지 끌고 왔었다. 피 같은 돈 50전이나 내서 씨를 받은 것이 종시
붙지를 않았다. 시기는 화가 났다. 때마침 정을 두고 지내던 이웃집 분이가 어디론지 도망을 갔다. 시기는 속이 상해서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늘 뾰루퉁해서 쌀쌀하게 대꾸하더니 그 고운 살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고 늙은 아비를 혼자 둔 채 기어코 도망을 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분이가 괘씸하였다. 그러나 속 깊은 박초 씨의 일이니 자기 딸 조처에 무슨 꿍꿍이 수작을 대었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청진으로 갔느니 서울로 갔느니 며칠 전에 박조 씨에게 돈 10원이 왔느니 소문은 갈피갈피였지만 하나도 종잡을 수 없었다. 이래저래 상할 대로 속이 상했다. 능금꽃 같은 두 볼을 잘강잘강 씹어먹고 싶던 분인 만큼 시기는 오늘까지 솟아오르는 심화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 다 됐군. 딴점만 보고 가던 시기는 농부의 목소리에 그쪽을 보았다. 시도튼 만족한 듯이 여전히 꿀꿀 짖으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빙빙 돈다. 파장 후의 광경이었만 분이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시기는 몹시도 겸연쩍었다. 잠자코 섰는 까칠한 남도야지와 분이의 자태가 서로 얽혀서 그의 머릿속에 추근하게 떠올랐다. 음란한 잡담과 허리 꺾는 웃음소리에 얼굴이 더 한층 붉어졌다. 환영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면서 시기는 얼거매였던 도야지를 풀기 시작했다. 농부는 여전히 개걸떡거리며 어른어른 쌓아도는 욕심 많은 씨돛을 몰아 우리 속에 가두었다.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장부에 이름을 올리고 50전을 치러주고 종묘정을 나오니 오후에 해가 느지막하였다. 능금밭 건너편 양옥 관사의 지붕이 흐린 석양에 푸르등등하게 빛난다. 옛성 어귀에는 드나드는 장군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한다. 성 안에서 한 채의 버스가 나오더니 폭넓은 2등 도로를 요란히 달려온다. 도야지를 몰고 길 왼편가로 피한 시기는 퍼뜩 지나는 버스 안을 흘끗 살펴본다. 분이를 잃은 후로부터는 그는 달아나는 버스 안까지 조심스럽게 살피게 되었다. 일전에 나남에서 버스 차장 시험이 있었다더니 그런 데로나 뽑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분이의 간기를 이렇게도 상상해 보았기 때문이다. 장이나 한 바퀴 돌아올까? 북문어귀 성 및 돌 틈에 도야지를 매놓고 시기는 성을 들어가 남문거리로 향하였다. 분이가 없는 이제 장군의 눈을 피해서 으슥한 가게 앞에 가서 겸연쩍은 태도로 매화분을 살 필요도 없어진 시기는 석유 한 병과 마른 명태 몇 마리를 사들고 장판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한 동리 사람의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기에 그는 곧게 성 밖으로 나와 마을로 향하였다. 어기죽거리며 도야지의 걸음이 올 때만큼 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매질할 용기는 없었다. 철로를 끼고 올라가 정거장 앞을 지나 오촌포 행길에 나서니까 장보고 돌아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드문드문 보인다. 산모롱이가 바닷바람을 막아 아늑한 저녁빛이 행길 위를 덮었다. 먼 산 위에는 전기의 고가선이 솟고 산 밑을 물줄기가 돌아내렸다. 온천 가는 넓은 도로가 철로와 나란히 누워서 남쪽으로 줄기차게 뻗쳤다. 저물어가는 강산 속에 아득하게 뻗친 이 두 줄의 길이 새삼스럽게 시기의 마음을 끌었다. 걸어가는 그의 등 뒤에서는 산모롱이를 돌아오는 기차 소리가 아련히 들린다.
벼랑간 시기에게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길로 아무데로나 달아날까? 장에 가서 도야지를 팔면 노자가 되겠지. 차 타고 노자 되는 데까지 달아나면 그곳에 곧 분이가 있지 않을까? 어디서 들었는지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분이의 소원이니까 그곳에서 여직공 노릇하는 분이와 만나서 나도 노동자가 되어 같이 살면 오죽 재밌을까? 공장에서 버는 돈을 달마다 고향에 붙이면 아버지도 더 고생하실 것이 없겠지. 도야지를 방에서 기르지 않아도 좋고 세금 못 냈다고 면소 서기들한테 밥솥을 뺏길 염려도 없을 터이지. 농사같이 초라한 직업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못 살기는 일반이니 분이 있는 곳이 어딘가? 도야지를 팔면 얼마나 받을까? 이 도야지, 암도야지, 양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다. 날카로운 소리에 번쩍 정신이 깨었다. 찬바람이 휙 앞을 스치고 불시에 일신이 딴 세상에 뜬 것 같았다. 눈 보이지 않고 귀 들리지 않고 잠시간 전신이 죽고 감각이 없어졌다. 캄캄하던 눈앞이 차차 밝아지면서 거물거물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귀가 뚫리면서 요란한 음향이 전신을 쓸어 없앨 듯이 우렁차게 들렸다. 우레소리가, 바닷소리가, 바퀴소리가. 벼랑간 눈앞이 환해지더니 열차의 마지막 바퀴가 쏜살같이 눈앞을 달아났다. 아, 기차! 다 지나간 이제 시기는 정신이 아찔하며 몸이 부르르 떨린다. 진땀이 나는 대신에 소름이 쪽 돋는다. 전신이 불시에 비인 듯이 거뿐하다. 글자 그대로 전신이 비었다. 한쪽 팔에 들었던 석유병도 명태마리도 간 곳이 없고 바른 손으로 이끌던 도야지도 종적이 없다. 아, 도야지. 도야지고 뭐고 미친놈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후미끼리 철도 건널목을 막 건너? 따귀를 철썩 맞고 바라보니 철로 망보는 사람이 성난 얼굴로 그를 노리고 섰다. 도야지는 어찌 됐단 말이오? 어젯밤 꿈 잘 꿨지 네 몸 안 친 것이 다행이다. 아니 그럼 도야지는 치였단 말입니까? 다음부터 기차에 주의해. 독하게 쏘아붙이면서 철로 망구는 시기의 팔을 잡아놨고 후미끼리 밖으로 끌어냈다. 아, 도야지가 치였다니. 2번이나 종묘정에 가서 시를 받은 내 도야지, 암도야지, 양도야지. 엉겁결에 외치면서 훑어보았지만 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다. 흔적조차 없다니. 기차가 달롱 들고 간 것 같아서 아득한 철로 위를 바라보았지만 기차는 벌써 그림자조차 없다. 한 방에서 잠재우고 한 그릇에 물 먹여서 기른 도야지, 불쌍한 도야지. 정신이 아찔하고 일신이 허전하여서 시기는 금시에 그 자리에 푹 쓰러질 것도 같았다.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돈 낭독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잘 들으셨는지요? 저희 채널에 이효석 작가의 작품이 몇 편 실려 있죠. 메밀꽃 필 무렵, 한국 문학사상 최고의 단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을과 사냥, 또 줄이면 이런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효석 소설 모음이라고 재생 목록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채널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